가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영수 회장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라도 와봤다. 목적지는 경기도의 한 조용한 공원묘지였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장현우의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장 회장은 가져온 장미꽃 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맑은 목소리에 장 회장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11살쯤 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정말 맑고 순수했습니다. 장 회장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 얼굴, 어린 시절 아들 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너 누구니? 저는 김아준이에요. 여기 우리 아빠가 잠들어 계세요. 아이가 자신이 서 있던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장 회장이 보니 그 무덤은 현우의 무덤 바로 옆이었습니다. 김현우 1988년 2021년 사랑하는 아빠 영원히. 장 회장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현우.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장영수 회장, 현재 75세, 1948년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라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기잡이 배를 타셨지만 배가 작아 늘 가난했습니다. 영수야, 너는 꼭 공부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생선을 팔러 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도 겨우 마친 장영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20대에 작은 생선 가게를 열었고 30대에는 수산물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40대에는 냉동창고 사업으로 확장했고 50대에 식품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투병할 때도 중요한 거래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술인데 꼭 와주세요. 미안해. 오늘 중국 바이어들과 계약이 있어서. 결국 아내는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아들 현우와의 관계도 소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업만 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알겠냐?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다 너를 위해서야. 현우는 아버지가 원하는 경영학 대신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사회복지? 그런 걸 배워서 돈이나 벌겠냐? 저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장 전과하거나 아니면 학비 지원 끊는다. 현우는 학비를 끊겨도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현우는 같은 과 후배 이수정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 딸이냐? 집안은 어떻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의 인품이 좋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집안 배경도 모르는 여자와 사귀겠다는 거냐? 장 회장은 현우에게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바로 최은영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의 딸이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감이다. 아버지, 저는 은영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그런 감정적인 걸로 결혼하면 망한다. 서로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해야지. 현우는 결국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은영과 법적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수정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정이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현우는 이 사실을 은영에게 숨기고 이중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은영의 남편, 실제로는 수정의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2018년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수정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현우는 하준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은영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회사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계속 나가시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은영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은영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우가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뭔가? 은영은 분노와 굴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눈이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우는 야근을 마치고 수정과 하준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하준이가 열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정의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운전하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났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 회장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장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은 은영 주도로 치러졌습니다. 법적인 아내였으니까요. 수정과 하준이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수정은 3살 하준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장 회장이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다른 여자와 아이를 보았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죠? 아, 회사 동료들인 것 같아요. 은영이 대충 둘러댔습니다. 은영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혼자서 하준이를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현우가 남긴 적은 보험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일을,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는 왜 없어요? 하준아,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하준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자신의 성이 왜 아버지와 다른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 혼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1등 했어요. 그런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한편 장영수 회장도 외로웠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살면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힘들어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정작 가족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은영은 현우가 죽은 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현우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지만 진짜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는 깊었습니다. 3년 후 가을, 장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 무덤을 찾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참아오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꽃을 놓고 있는데 옆 무덤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 오늘 수학 시험 90점 받았어요. 장 회장이 돌아보니 예쁜 남자아이가 무덤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의 이름을 보니 김현우. 현우라는 이름이 같네. 장 회장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현우 아저씨를 아세요? 하준이가 밝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이 모르던 손자가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냥 이름이 같구나 싶어서. 저희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대요. 바로 그때 수정이 돌아왔습니다. 하준아,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수정이 장 회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장 회장도 놀랐습니다. 장례식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하준아, 아빠 아는 분이셔. 진짜요? 그럼 저희랑 친구예요? 하준이의 순수한 말에 장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장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현우 씨 아들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내 손자? 회장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손자가 있었다니. 그것도 3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니.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세 사람이 돌아보니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은영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은영은 장 회장에게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수정을 보는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여기 계시죠? 은영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쳤습니다. 우리는 현우를 그리워해서 온 겁니다.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워하시다니요? 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현우의 가족은 저예요. 이분들은 그냥 불륜 상대잖아요. 하준이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륜이 뭐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수정은 당황했습니다. 하준아, 그런 어려운 말은 몰라도 돼. 은영은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호적에도 없는 아이를 손자라고 부르실 겁니까? 장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우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수한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우와 이수정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현우 씨는 대학 시절부터 이수정 씨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동거 관계였고 아이도 그때 생겼습니다. 그럼 현우가 정말 사랑한 건 이수정 씨가 맞습니다. 최은영 씨와의 결혼은 완전히 형식적이었어요. 장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시킨 결혼이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요? 현우 씨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최은영 씨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은영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죽기 전에 써둔 유언장을 발견했지만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이수정과 아들 김하준에게 상속한다. 이런 걸 인정할 수는 없어. 은영은 유언장을 숨기고 법적 아내로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이 하준이에게 관심을 보이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저 아이를 인정하면 내 입지가 위험해져. 은영은 수정 모자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하준이가 다니는 학교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하준이라는 아이 아버지가 바람둥이였어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아빠 바람둥이였다며?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맞아? 하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처받았습니다. 하준이의 상황을 알게 된 장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순수한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나? 탐정을 통해 은영의 지심을 알아낸 장 회장은 은영을 불러냈습니다. 은영 씨, 당신이 한 짓인가? 무슨 말씀이세요? 하준이를 괴롭히도록 소문을 퍼뜨린 거 말이야. 은영은 당황했지만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장 회장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은영이 학교에 전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당신 전화를 도청한 게 아니야. 학교 측에서 제보한 거야. 은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봐. 장 회장이 현우의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현우가 친구에게 맡겨둔 거야. 당신이 숨긴 줄 알았지?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위조된 거예요. 위조? 필적 감정도 다 맞췄어. 현우가 직접 쓴 게 맞아.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우의 진짜 유언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수정 씨와 하준이에게 가야 해. 아니에요. 저는 법적 아내예요. 법적 아내가 유언장을 숨기고 재산을 횡령했다고? 은영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해. 그럼 선처해 줄게. 싫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은영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상속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최은영은 고인의 유언장을 고의로 은닉하고 재산을 불법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장 회장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진짜 가족인 이수정과 김아준을 괴롭혔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은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최은영은 고 장현우 씨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유언장은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현우의 대학 친구 박민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현우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증인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수정 씨와 하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씨와의 결혼은 아버지의 강요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의 진위가 확인되었고 피고의 유언장 은닉 행위도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은 이수정과 김아준에게 있습니다. 또한 피고 최은영에게는 유언장 은닉,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영은 마지막까지 악을 쓰며 끌려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법적 아내야.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하준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줬구나. 장 회장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이겨들었구나. 재판이 끝난 후 장 회장은 수정과 하준이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수정 씨, 이제부터 당신은 제 며느리고 하준이는 제 손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현우가 진심으로 사랑한 가족이니까요. 호적 정리를 마치고 하준이의 성도 장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진짜 할아버지 손자예요? 그럼 내 자랑스러운 손자지. 어느 날 장 회장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주목했습니다. 제 며느리 이수정과 손자 장하준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회장님, 현우 부장님이 다른 가족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따돌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하준아, 너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너처럼 할아버지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준이는 겸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단한 건 맞지만 그것보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장 회장은 이런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감옥에서 출소한 최은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으러 왔어. 은영은 변했습니다. 2년간의 감옥살이로 더욱 차갑고 계산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장 회장의 회사 주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가짜 손자에게 회사를 넘기려 한다는데 괜찮으신가요? 혈연 관계도 확실하지 않은 아이에게 경영권을 주시겠어요? 일부 주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갑자기 나타난 손자라니. 회장님이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은영의 이간질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장하준을 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연관계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경영권 승계를 보류해야 합니다. 장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하준이는 제 친손자입니다. 하지만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은영이 이사회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저는 현우의 진짜 아내였던 최은영입니다. 은영 씨, 당신이 여기 왜? 사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은영이 준비해온 가짜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여자는 현우를 유혹한 나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현우의 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결국 DNA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하준아. 곧 끝날 거야. 장 회장은 하준이를 달랬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장하준 군은 확실히 장현우 씨의 아들입니다. 장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의심하는 사람 없겠죠? 하지만 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DNA는 조작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조작한 거예요. 은영의 억지 주장에 사람들이 질려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장 회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장 회장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은영이 학교에 전화해서 하준이를 괴롭히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11살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이런 짓을. 정말 악독한 여자네요. 은영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통화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장 회장이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은영이 돈을 받고 가짜 증언을 하도록 사람들을 매수한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순수한 아이를 해치려고 온갖 악질적인 짓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은영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하준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수정도 안도했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네요. 하지만 진실이 이겼어요. 장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하준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하준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싶어요. 정말?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니? 네.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장 회장은 감격했습니다. 손자가 자발적으로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회사로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준이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 합격했어요. 우리 하준이 정말 자랑스럽다. 대학에서 하준이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하준이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친구들을 도와주고 후배들을 챙기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하준이에게 첫사랑이 생겼습니다. 같은 과 후배 박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장학금을 받는 우등생이었지만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지영아, 나와 사귈래? 하준이 오빠. 저는 오빠 어울리지 않아요. 왜? 저는 가난해요. 오빠는 재벌 손자잖아요. 하준이는 그런 지영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그런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지영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더 소중해. 하준이가 지영이를 할아버지께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장 회장은 지영이를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하준이랑 잘 어울려. 과거의 자신과 달리 집안 배경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우리 하준이 잘 부탁해.